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밀상속녀 이화입니다. 지난 1화 우리는 순심이 낡은 개인 금고 안에서 자신의 5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진짜 상속녀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섬겨온 모든 것이 거짓과 기만이었다는 사실. 과연 이 거대한 진실의 무게 앞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2화에서는 깊은 충격의 늪에서 순심이 어떻게 차가운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리고 자신의 복수를 완성시켜줄 가장 강력한 조력자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은행의 차갑고 어두운 개인 금고실. 순심은 그 자리에 얼마나 주저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간 그녀가 하녀처럼 살며 흘렸던 모든 눈물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얼음 기둥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 억울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불타는 분노. 송 여사, 박혜린. 순심은 두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에게 내까지 개라며 모멸을 주던 그들의 얼굴. 내 인생을 훔쳤어. 순심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과거의 순종적이고 나약한 식모 김순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고 원수에게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차가운 여왕의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와 유전자 검사 서류를 조심스럽게 품 안에 챙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녀의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순심은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자신의 유일한 편이었던 최 영감의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아니 순심아, 여긴 어쩐 일이야? 최 영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순심은 아무 말 없이 품 안의 서류들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최 영감은 의아한 표정으로 박 회장의 편지와 유전자 검사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몫을. 최 영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토록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가씨께서 그 모진 세월을 보내시는 동안 아무런 힘이 되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아가씨. 최 영감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순심은 그런 그를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르신. 이제부터 어르신의 힘이 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최 영감은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부터 이 늙은이의 목숨은 아가씨의 것입니다. 무엇이든 명만 내리십시오. 우선 우리에게는 법을 아는 똑똑한 우리 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말씀이십니까? 네. 하지만 보통 변호사로는 안 됩니다. 송은그룹이라는 거대한 성과 싸울 수 있는,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최 영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가씨, 혹시 강민혁이라고 아십니까? 강민혁? 10년 전 송은그룹의 비자금 문제를 파헤치다가 송 여사의 계략에 빠져 검사복을 벗어야만 했던 비운의 천재 검사입니다. 그는 그 일 이후 대형 로펌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지금은 변두리에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며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거대 기업과 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순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우리 편이 되어줄지도 모르겠군요. 다음 날 순심과 최 영감은 강민혁 변호사의 낡은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민혁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입술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초라한 행색의 순심과 최 영감을 무심한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처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강민혁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또다시 재벌가를 상대로 한몫 챙기려는 평범한 음모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의 차가운 반응에 순심은 말없이 품 안의 서류들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회장의 친필 편지, 그리고 50년 전의 유전자 검사 결과서. 강민혁은 서류들을 반신반의하며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 회장의 편지에서 자신의 앞길을 막았던 송 여사의 이름과 그녀의 교활한 수법들이 낱낱이 언급된 부분을 읽었을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던 바로 그 여자. 강민혁은 고개를 들어 순심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과거 거대한 권력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좌절해야만 했던 자신의 젊은 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잊고 있던 정의감과 폭수심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심에게 정중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순심 씨, 당신을 제 첫 번째 진짜 의뢰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닙니다. 이건 30년간의 불법 감금 노동 착취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훔친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강민혁의 눈에 결연한 불꽃이 튀었습니다. 송 여사 그리고 가짜 상속녀 박혜린.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제가 이자까지 원금에 더해서 전부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그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죠. 순심은 자신의 손을 마주 잡아오는 젊고 강력한 아군의 손을 느끼며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만에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떠오른 차가운 결의에 찬 복수의 미소였습니다. 버려진 공주가 마침내 자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손에 넣은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분노의 여왕과 정의감에 불타는 변호사,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충직한 조력자 최영감까지 이제 복수를 위한 최강의 팀이 꾸려졌습니다. 이제 이들의 짜릿하고 통쾌한 첫 번째 복수가 드디어 막을 올립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아나무인 가짜 공주 박혜린입니다. 강민혁 변호사의 낡은 사무실. 세 사람은 앞으로의 복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혁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송 여사는 법망을 뱀처럼 빠져나가는 여자입니다. 수십 년간 법 위에서 군림해온 괴물이죠. 지금 우리가 박순심 아가씨의 출생의 비밀을 곧바로 터뜨리는 것은 정면으로 성벽에 계란을 던지는 격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언론을 동원해 오히려 우리를 재산을 노린 사기꾼으로 몰아갈 겁니다. 최영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강민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먼저 저들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가 책상 위에 한 여자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박혜린이었습니다. 가장 약한 골이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저 오만한 가짜 공주님입니다. 순심의 눈에 차가운 불꽃이 서렸습니다. 30년간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짓밟았던 바로 그 얼굴. 강민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혜린은 현재 아이돌 그룹 출신 남자 연예인과 비밀 연애 중입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에게 수십억 원대의 명품과 외제차를 상납하고 있죠. 문제는 그 돈이 모두 회사 돈이라는 겁니다. 송 여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 모델 계약이라는 가짜 명목으로 모든 것을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순심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증거, 제가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순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30년간 그 집의 모든 것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비밀 장부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순심은 다시 자신이 30년간 갇혀 살았던 그 지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식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강민혁 변호사가 준비해준 야간 방역 및 보안 점검 업체 직원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영감과 미리 약속된 신호에 따라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잠시 꺼진 틈을 타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순심에게는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곧장 2층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송 여사와 혜린만이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순심은 익숙하게 서재의 가장 안쪽 책장의 특정 책을 뽑아냈습니다. 드르륵 마이너스. 책장이 옆으로 밀리며 숨겨져 있던 작은 벽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심은 지난 30년간 어깨너머로 수없이 봐왔던 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표지의 비밀 장부들과 각종 영수증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순심이 장부들을 꺼내 가방에 담으려던 바로 그 순간 끼잉 마이너스. 서재의 문이 열렸습니다. 혜린이었습니다. 파티에 갔다가 무언가를 놓고 온 듯 잠시 들른 것이었습니다. 순심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거대한 커튼 뒤로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혜린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화장대 위에 있던 자신의 명품 시계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심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혜린에게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혜린이 완전히 집을 나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순심은 금고에서 모든 증거를 챙겨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한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VVIP 론칭 파티. 파티의 주인공은 단연 박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연예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화려한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혜린 씨, 요즘 가장 주목받는 재벌 3세이신데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그냥 타고난 거? 혜린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의 질문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파티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의 휴대폰이 진동 소리와 함께 동시에 울렸습니다. 속보. 발신자 정의의 사도. 기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단독 송은그룹 박혜린 상무회사 자금 수십억 횡령. 비밀 연인인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 상납. 메일에는 박혜린의 비밀 장부 명품 구입 영수증 그리고 남자 연예인과 다정하게 찍은 파파라치 사진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파티장의 가장 큰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치지직거리더니 화려한 홍보 영상 대신 방금 기자들이 받은 그 기사의 헤드라인이 거대한 글씨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송은그룹 박혜린 상무회사 돈으로 남자 연예인에게 수십억 원 상납 파문. 파티장의 모든 음악이 멎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스크린과 박혜린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자들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마치 총구처럼 일제히 그녀를 겨누었습니다. 혜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과 기자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그녀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쌓아 올린 화려한 공주의 성. 그 성이 지금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심이 그녀에게 날리는 통쾌하고도 잔인한 첫 번째 복수였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복수에 성공한 순심. 하지만 진짜 괴물송 여사가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과연 순심은 송 여사의 무자비한 추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3화에서는 사냥꾼에서 사냥감이 된 순심의 숨막히는 도주와 그녀가 준비한 마지막 도박이 그려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